실용영어 14주차 시간이네요. 드디어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는 보강주, 그 다음에 이제 시험주, 저는 이제 16주차에 시험을 볼 겁니다. 물론 이제 공지사항이 올리긴 할 텐데, 제가 실용영어 중간 강의 평가를 보고서 이제 느낀 게, 아니,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면 어떡하나라고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제가 너무 쉬운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욕심을 부렸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조금 더 천천히 좀 나갈 필요도 있겠고,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로는 조금, 그 글의 내용을 조금 이제 가볍게 생각하는 걸로 다뤄보긴 했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강의를 빨리 올려달라고 했던 거 그래도 예쁘게 또 잘 부탁을 해줘서 저도 너무 고맙고 사실은 그 월요일날 강의를 올려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저. 그래가지고 일단 그 이후로 되도록이면 좀 올리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자, 여러분은 이제 우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그동안 문법들을 다 했는데 시제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제에 관련된 거를 좀 더 제가 여러분한테 좀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시험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제가 설명할 때 꼭 같이 쓰면서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쓰면서 반드시 말하기. 이게 쓰면서 말을 하는 게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도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입이 쉬질 않아요, 저는. 자, 먼저 14주차 1차 시는 제가 시제를 영작하기로 할 텐데, 자, 지금 요거 보면 모래시계 보이시죠? 네. 지금 모래시계를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시간을 표현하는 게 우리말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좀 괜찮은데 영어 같은 경우는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왜? 용법이 있기 때문에. 즉, 용법과 문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질문을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시제. 모두 몇 시제일까요? 자, 모두 몇 시제? 자, 여러분. 자, 몇 시제? 자, 3개? 4개? 5개? 10개 넘어요? 자, 모두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12시제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자, 동사의 형태는요, 2개예요. 즉, 현재와 과거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동사의 PP형, 물론 얘를 같이 외우긴 해요. 이렇게 3단 변화로 여기다 PP형을. 그런데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더 이상 동사가 아니에요. 자, 과거형에서 빌려온,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분사했죠? 바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그런 분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12시제는 별개 문제죠. 자, 물론 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은 시제의 일부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 PP형은 시제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어떤 용법을 위해서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제를 제가 한번 다 12시제라고 했으니까 다 모아봤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은 현재예요. 과거, 미래. 자, 그러면 늘 이렇게 우리가 가장 기본 틀인 현재, 과거, 미래에서요. 각각의 진행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뭐도요? 각각의 완료도 있고요. 또 각각의 완료들의 진행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시제는 그래서 어렵진 않은데 이 모든 시제가 다 쓰이는 건 아니고 또 비슷하게 쓰이는데 내가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럼 먼저 보시게 되면 대과거, 과거, 현재, 미래 제가 지금 도표를 해놨는데 자, 지금 현재죠. 여러분 지난주는 또 제가 지금 말하는 시점 이전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과거보다 더 이전에 발생한 거는 우리가 보통 대과거라 그러고요. 저 아직 강의 안 올렸거든요. 녹화해야 올리겠죠? 지금 뭐예요? 녹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제가 올릴 겁니다. 그런데 1차 시, 2차 시, 3차 시를 다 하고 나서 완료가 되는 것 정도는 지금 현재로서는 6시 반 정도가 되면 완료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미래에 완료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부터 PPT를 만들어 왔는데요. 지난주 토요일서부터 오늘 낮에까지, 물론 이것만 한 건 아니죠. 토요일부터 오늘 낮에까지
제가 PPT를 만들어 왔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현재 완료가 되는 거죠.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일이 이루어진 것. 또는 제가 9월 달부터 이 수업을 해서 실용영어 시간에 라이팅을 준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시제. 자,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지난주 월요일쯤에는 제가, 자, 오늘부터 딱 일주일 전이니까 과거예요. 요 시간대쯤에 제가 다른 걸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강의를 마무리해서 이거를 갖다가 올리고 있던 중이었어요. 업로드하는 중이었죠. 자, 그러면 그거는 과거 진행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목을 업로드하기 이전에는 제가 무슨 과목을 업로드했냐면요. 토익 과목을 업로드했어요. 자, 그러면 토익 과목을 업로드한 것이 이 강의를 업로드했던 시점보다 먼저 발생했죠? 그러면 바로 대과거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사건에서 먼저 발생한 것. 자, 과거 두 가지 사건에서 먼저 발생한 것이 대과거. 나중 발생이 바로 과거예요. 자, 제가 시제를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요. 제가 시제를 그동안 많이 설명을 해봤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일상에 맞춰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라이팅을 써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간이 몇 시냐면요. 4시 45분이에요. 근데 안내 문자가 지금 계속 오네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4시 45분이니까 제가 아마 강의 3개를 다 녹화하는 데까지는 아마 4시 45분이니까 6시 45분 정도 돼야 마무리되는 거니까 6시쯤에도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중일 거예요. 자, 그럼 뭐죠? 미래 진행형이 되는 거죠. 이런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야, 나 너 만나러 갈게. 그랬더니 야, 나 그때 아직 수업 중인데 나 아직 그때 이런 경우 있겠다. 학생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지금 혹시 통화가 안 되시면 몇 시 이후에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전에 전화를 주시게 되면 제가 수업을 듣고 있는 라이브, 실시간 수업을 듣고 있는 중일 겁니다라고 문자를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미래 진행형이 되는 건 거죠. 이게 바로 시제의 개념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실제적으로 쓰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현재 관련 시제 부분 이렇게 보면 다 현재죠? 자, 그런데 현재 관련 예문은 자, London is the capital of Britain. 런던이 영국의 수도인 거 불변. 근데 우리 이거 늘 하는 일, 현재 요즘 하는 거, 불변의 법칙 이런 거 안 외워도 돼요. 한국말도 똑같아요. 자, 안양대학교 강화 캠퍼스는 강화도에 있다. 이거 불변이 우리 이렇게 말하죠. 강화도에 있었다라고 말 안 하죠. 강화도에 있을 거다라고 말 안 하죠. 강화도에 있다. 그냥 현재인 거죠.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는 맥도날드에서 일한대요. 저는 안양대학교에서 가르쳐요. 자, 여러분은 안양대학교 학생이에요. 이거 굳이 안 외워도 되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자, 저는 안양대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 연구실은 408호예요. 안 바뀌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저 뭐 하고 있어요? 안양대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르치는 거를 녹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면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9월 달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건 현재 완료가 되는 거고요. 자, 더 나아가. 자, 현재 완료의 경우에는 기간의 길이는 상관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대학 강의를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것도 현재 완료. 대신 대학 강의가 아니라 제가 가르친 그런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요. 저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2000년 이전부터 제가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아마 1996년도부터 저는 티칭을 했어요. 지금까지 쭉 티칭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쭉 영어를 가르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현재 완료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상황을 강조할 때 이렇게 현재 완료 진행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 시제는 굳이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거지 그렇게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과거네요. 자, 과거의 경우에는 그냥 제가 말하는 시점보다 그 이전에 발생한 건 다 과거예요. 자, 저는 이 과목을 하기 전에 토익 독해를 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토익 독해를 찍어서 올렸어요. 그럼 이거는 과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he was working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 진행. 이거는 과거에 어느 일을 하던 중일 때도 쓸 수 있지만 어제 너 뭐 했어? 그랬더니 나 어제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있었지. 어제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 나 강의 녹화 중이었지.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거고요. 자, 과거 완료하고 완료 진행에 여러분 유심히 볼 게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과거 완료는요. 과거 기준이 존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이렇게 해볼게요. 토익 강의를 올리기 전에는 제가 다른 업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토익 강의를 올린 거, 업로드한 거는 뭐예요? 과거죠. 근데 그 이전에 제가 다른 일을 먼저 했다는 얘기예요. 급하게. 그러면 그거는 대과거가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대과거를 쓰려면 항상 과거 기준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월 이후에 내가 거기에 계속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실 때 과거 관련 시제의 경우에는 항상 과거 기준이 존재하고 이런 거 없이 기준 없이 과거 완료 사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래 관련 시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It will be a nice day tomorrow. 자, I think Brazil will win the World Cup. 자, 그다음 이거 다 미래예요. I'm sure you will enjoy the film. 자, 필름은 여기서 영화예요. 주로 이게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무비라고 쓰고 영국 사람들이 주로 필름을 쓰는 것 같고 대신 이 필름도 영화라기보다는 약간 뭔가를 필리밍한다, 녹화한다라고 할 때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I'm sure 오늘 어떤 걸 쓰더라도 no problem입니다. 자, 그래서 I'm sure you will enjoy the film 하면 너 그 영화를 좋아하게 될 거다, 즐길 거다 이런 뜻이죠. 간혹 우리가 enjoy를 꼭 즐긴다라고만 쓰는 게 아니라 좋아한다 할 때도 쓰는 거예요. 너 그거 되게 좋아할 거야. 넌 그걸 즐기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써요. 자, 여기는 주어의 의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be going to로 바뀌면 요거는 뭐예요? 정해진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will의 경우에는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 좋아요. 근데 조금씩 달라요. be going to로 쓰게 되면 정해진 거예요. 안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will의 경우에는 나 그럴까 해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e going to로 쓰게 되면 그럴 거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일하러 갈 때 운전해서 갈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They are going to move to Manchester. 그들이 맨체스터로 이사 가려고 해. 정해진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정해진 것. 그래서 우리가 회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요. What are you doing? 예를 들어서 what are you going to do tonight?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회화적으로 물어보면 뭐라고 물어보죠? 그때 보통 우리가 what will you do? 이렇게는 안 물어보죠. 왜?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nna do tonight? 오늘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이 정해진 걸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이. 그래서 상대방이 I'm gonna 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정해진 거기 때문에 너 나랑 뭐 하자? 이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미래 시제 중에서도 will과 be going to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래의 경우에는 또 이제 진행형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I will be working at 8 o'clock. 자, 그러면 can you come later? 8시쯤에는 내가 일하고 있는 중일 텐데 너 좀 나중에 오면 안 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방문할 때 예를 들어서 교수님 제가 오늘 1시까지 가도 될까요? 그러면 그때쯤에는 내가 다른 미팅을 하고 있는 중일 거야. 미래에 진행 중인 상황인데 can you come later? A little later? 조금 늦게 올래? 이렇게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they will be waiting for you when you arrive. 네가 도착할 때 너를 기다리고 있는 중일 거야. 자, 우리는 너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미래에 진행 중인 상황일 때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밑에 보시게 되면 차이점이 있어요. next week하고 tomorrow가 붙음으로 인해서 위에 2개의 문장하고 아래의 2개의 문장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they will be coming to see us next week.
그 다음에 I will be driving to work tomorrow. 지금 next week하고 tomorrow가 붙었는데 얘네가 지금 뭐죠? 미래죠. 그런데 앞에가 진행형이 쓰였어요. 자, 가까운 미래는 진행형으로 표현 가능.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 관련 시제 예문에서 시제를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지금 보게 되면 we have, arrive, start, it is. 지금 보면 다 우리가 뭐예요? 현재죠. 현재인데도 불구하고 next, in the morning, next week, tomorrow. 자, 지금 얘네는 다 무슨 뜻이에요? 그쵸? 미래 부사를 나타내는 것들이죠? 자, 이렇게 미래 부사를 나타내는 것들이 현재 시제랑 같이 쓰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미래?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요. 그래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will이라던가 비고용투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랑 미래 부사랑 같이, 진행형이랑 미래 부사랑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면 다 미래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한국말도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기차가 기차가 아침에 6시 반에 출발하지 않았어요. 기차가 6시 반에 출발하지.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수업이 있어. 근데 수업을 가질 거야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수업이 있어. 현재죠, 그냥. 한국말도 현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next Monday라는 것 때문에 미래를 나타내요. 우리말도 그런 게 있어요. 자, 영어는 우리말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문법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하는 표현이나 영어에서 말하는 표현은 거의 비슷해요. 자, 그리고 It's my birthday tomorrow. 내일 내 생일이야. 자, will 써요. will 쓰는 게 이상할 것 같아. 내일 내 생일 될 거야? 아니죠. 정해진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를 쓰면서 미래 부사인 tomorrow를 써줘서 내일이라는 걸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I will come home when I finish work. You must wait here until your father comes. 그 다음에 they are coming after they have had dinner. 자, 여러분. 자, 여기 지금 보면 when, until, they 우리가 요것들을 다 뭐라고 부르냐면은요. 부사절이라고 불러요. 왜? 앞에 있는 문장만 갖고는 가능한데 뒤에 있는 것들은 부연 설명해주기 위해 쓰인 절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when, until, after는 무슨 접속사?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예요. 뭐 간혹 어떤 문법책에는 종속적 부속사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얘네는 자 시간, 방법, 이유, 때 뭘 가리키는 거죠? 분명히 이거는 뭐 당연히 시간이죠. When, until, after 당연히 시간이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예문 한번 봐봐요. I will come home when I finish work. 내가 일을 마칠 때 쯤에 내가 올게. 예문 좀 이상하다. 여기서는 일을 마치면으로 해석하는 게 낫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내가 일을 마치면 그렇게 when을 여기서 때보다는 if의 느낌이 나게. 근데 if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적용되거든요. if하고 때 접속사. 자, 내가 일을 마치면 집에 올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일을 마치면 집에 올게. 자, 일을 안 마쳤어요. 미래죠. 그런데 미래일 경우에는 will을 써야 되는데 지금 will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즉 시간의 접속사는 시간 접속사 절은 미래여도 will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신 앞에만 쓰죠. 이거는 토익 시험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특히 라이팅 같은 거 할 때는 기본으로 문법에서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you must wait here until your father comes. 아버지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아직 안 왔어요. 아버지가 올 거는 미래죠. 하지만 will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런데 after가 쓰인 문장 한번 볼까요? 우리 현재 완료죠. 똑같이 적용됩니다. 현재 완료가 여기서는 아니고 미래 완료인 거예요. 원래는 지금 보면 자 미래 완료의 개념인데
개념은 미래 완료 개념인데 사용은 현재 완료처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they are coming after they will have had dinner인데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 after 때문에 will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니까 제가 지금 시제 관련된 것만 쭉쭉쭉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쓰고 나서 한글을 보고 반드시 말하게 해요 라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쓸 건 없었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거를 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는 건데 제가 여기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해놨죠? 그쵸? 하나씩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모두 시제는 무슨 시제, 몇 시제요? 12시제. 자, 그러면 12시제 중에 이제 각각 저랑 같이 얘기하시면 돼요. 자, 12시제 중에 가장 기본은 세 가지예요. 무슨 시제, 무슨 시제, 무슨 시제? 현재, 과거, 미래. 자, 그러면 요 현재, 과거, 미래에 각각의 진행이 있죠? 그게 뭐였죠?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자, 그 다음에 각각에 또 뭐가 있었어요? 완료가 있었죠? 이때 완료에 PP형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각각의 완료형 볼까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그렇죠. 그리고 또 완료 시제 각각에 뭐가 있죠? 진행 시제가 있죠. 자, 그러면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그 다음에 미래 완료 진행. 그래서 제가 아까 세 번째 슬라이드 정도인가에 있었던 그 전체적인 틀에 나와 있었던 게 바로 12시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자,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거. 자,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시제를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거는 무슨 시제를 쓸까요? 현재 진행형이죠.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지금까지 쭉 슬라이드를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시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했어요. 자, 이거는 무슨 시제를 쓸까요? 현재 완료가 되겠죠. 자, 그리고 지난주 13주차에는 제가 무슨 문법을 바탕으로 라이팅 공부를 시켰습니까? 자, 그때는 제가 관계 대명사를 설명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시제예요? 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수업은요. 다음 주 보강주, 우리 보강주는 아무것도 없죠. 자, 그리고 16주 차에 시험을 볼 겁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시제가 되는 겁니까? 미래가 되는 건데, 자, 시험을 볼 겁니다.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will을 쓸까요? be going to를 쓸까요? be going to를 쓰죠. 자, 우리는 그래서 15주차 보강주를 넘고 16주차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게 되면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라고 하면 무슨 시제를 쓸까요? 요거는 미래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미래 진행과 미래 완료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미래 진행은 미래의 어느 순간 그 시점에 진행 중인 일을 설명할 때 미래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부터 일이 쭉 계속 이어져서 미래에 완료되는 게 바로 미래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여러 번씩 보거나 노래도 막 계속 듣게 되죠. 저도 반복적으로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 내가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야. 아직 완료된 거 아니죠. 한 번 더 들어야 되죠. 미래에 듣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미래 완료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저는 사실은 옛날에 지금은 아닌데 디즈니 만화 중에 미녀와 야수가 그림체가 너무 이뻐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10번을 봤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사람들이 그걸 막 봤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 그 한 번만 더 보면 10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바로 미래에 완료되는 거니까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미래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제 일요일 날 딱 지금 보니까 시간이 5시 3분이네. 5시 3분쯤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네, 저 놀면 뭐하니 재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자, 놀면 뭐하니 재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과거
진행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놀면 뭐하니를 볼기 이전에는 자, 놀면 뭐하기를 봤어요. 과거죠. 그런데 놀면 뭐하니를 보기 이전에는 제가 요 PPT를 좀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죠? 대과거가 되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하면 그게 바로 과거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 완료의 경우에는 제가 반드시 과거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제가 지금 사용했던 과거 완료는 놀면 뭐하니를 봤던 것이 과거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시제를 설명할 때 우리 일상과 접해서 설명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아, 저럴 때는 이런 시제를 쓰는구나. 저럴 때는 이런 시제를 쓰는구나. 그 부분이 명쾌하게 되신다면 사실 웬만큼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어려움은 없어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그 시험의 패턴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시제를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차 시하고 3차 시는 직접 말투를 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